리플 XRP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리플은 거래할 때마다 코인을 조금씩 태워서 없앤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개수가 줄어들고, 개수가 줄어들면 언젠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요. 이 상당히 그럴듯한 말인데, 근데 며칠 전에 이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는 숫자 하나가 공개됐죠. 그리고 그 속도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리플이 줄어드는데 무려 48만 년이 걸린다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48년이 아니라요. 48만 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죠. 리플은 2012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4년을 태워온 셈인데요. 14년 동안이나 소각을 해왔는데 도대체 왜 이것밖에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숫자부터 살펴보면은 리플은 처음 만들 때 총 1천억 개를 찍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14년 동안 실제로 태워서 없앤 개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30만 개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치면 지금 시세로 대략 243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와, 큰돈이다 싶으시죠? 근데 전체 리플 시장이랑 비교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플 전체 시장 규모는 지금 100조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100조가 넘는 시장에서 14년 동안 240억 정도를 태운 겁니다. 개수로 따지면 전체의 0.014%, 100개 중에 0.014개입니다. 사실상 거의 안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이쯤 되면 좀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태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만 태우는 걸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집니다. 사실상 리플의 소각은요,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만든 장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거래할 때마다 아주 작은 양을 떼가지고 없애고 있는데 그 수량이 코인 한 개의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량이죠. 이걸 왜 떼느냐? 누군가가 가짜 거래를 수백만 건씩 막 쏟아부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래할 때마다 아주 작은 비용들이 들게 만들면은 장난으로 도배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말하자면은 통인료와도 같은 건데요. 이 부자들하고 받는 게 아니라 진상 막으려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수수료는 누구한테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가져가죠. 근데 리플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없어진다라는 거고, 가격 상승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많이 태울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48만 년이라는 숫자가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음속으로 그리는 그림 하나가 있죠. 리플 개수가 확 줄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5억 개 정도까지 줄어들면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은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물량에서 660억 개를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1년에 태우는 수량이 14만 개 정도라는 거고, 660억 개를 1년에 14만 개씩 태운다. 한번 나눠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무려 48만 년. 이 사람이 살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오죠. 이 48만 년이라는 숫자는 리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데요. 소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기대감 자체가 처음부터 수학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숫자인 거고, 우리가 믿고 있던 게 사실은 출발선부터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소각이 하루에 겨우 몇백 개를 없애는 동안에 리플은 다른 쪽에서 매달 10억 개를 시장에 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리플을 만든 회사가요, 가지고 있던 엄청난 수량의 리플을 한꺼번에 시장에 풀면은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금고 같은 데에 묶어뒀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에스크로라고 부르는데 그냥 잠가둔 금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고에서 매달 한 1일에 10억 개씩 꺼냅니다. 하루에 몇백 개 태우는 거랑 한 달에 10억 개 푸는 거 비교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물론 이 10억 개를 전부 다 시장에 파는 건 아닙니다. 지금 회사는 이 중에서 대부분을 다시 금고에 넣고 있고요. 실제로는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만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각이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예요. 그럼 이제 조금 그림이 잡히실 거예요. 이 소각 같은 경우는 리플 가격을 움직이는데 거의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뭘 보셔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먼저 리플은 더 이상 새로 찍어내진 않습니다. 개수가 1000억 개로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특정 코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 수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한 개의 가치가 묽어지기 쉽고요. 리플은 적어도 그런 걱정만큼은 없다는 겁니다. 더 안 찍어낸다. 이 점만큼은 분명한 강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최근에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생겼죠. 리플을 담는 XRP 현물 ETF라는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큰 기관들이 리플을 사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ETF가 뭐냐? 그냥 여러 사람들 돈을 모아가지고 리플을 대신 사주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ETF들이 보유한 리플이 7억 7천만 개가 넘어갑니다. 14년 동안 태운 게 1,400만 개인데 ETF는 그새 7억 개가 넘게 사들였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가격에 더 영향을 줄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각은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는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높겠고, 이렇게 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소각 수량 자체가 갑작스럽게 확 늘어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네트워크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더 낮춰가지고 소각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쭉 조용한 변수로 남아 있을 거고요. 진짜 가격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 ETF로 들어오는 돈들, 제도권에서 리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플의 소각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장난 거래를 막는 작은 수수료였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0.014%밖에 안 줄어들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48만 년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리플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소각이 아니라 매수하겠다는 수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죠. 그 새로운 수요, ETF로 들어오는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들어오고 있을지, 어쩌면 그게 리플 가격의 진짜 열쇠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인 시장은 오늘 끝나는 시장이 아니죠. 한 달 뒤에도 열려있을 거고 1년 뒤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안 좋은 매매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셔야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이 실수했었던 기억들을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장이 오면은 또 같은 실수들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 리플 XRP가 5,000원 정도 부근을 회복했었던 여러 번의 기회에서도 결국에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장을 길게 보실 생각이라면은 더 상승할까봐 못 파는 이런 습관들과 몰빵 투자 습관들만큼은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